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궁선근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궁선근증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궁근종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세요. 자궁에 혹이 생겼다, 물혹이 생겼다,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궁 안에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혹이 생겼을 땐 우리가 근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딱딱한 그런 동글동글한 혹이에요. 그런데 선근증은요, 이거랑 좀 달라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근증은요, 자궁벽이 있을 거잖아요. 벽 자체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이런 질환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얘기를 하기로는 자궁 내막 안에 있어야 되는 이런 내막 세포들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고 딱딱해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궁 내막증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궁 내막증이 자궁 밖으로 나가 있는 자궁 내막인 거거든요. 자궁 바깥쪽에 붙어 있기도 하고 난소에 가서 붙어서 거기서 이제 혹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궁 내막증인데, 자궁 내막이 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자궁 선근증은요, 자궁 근종과도 다르고 자궁 내막증과도 좀 다른 경과를 가져요. 자궁 선근증이 생기게 되면요, 자궁이 벽이 두꺼워지니까 둥글둥글해지고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요, 생리양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쪽으로 혈류 공급이 확 많아지면서 혈류가 많이 들어가서 자궁 내막이 좀 풍부하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딱딱해져 있는 벽 때문에 원래는 생리가 끝나고 피나는 게 자궁 내막의 탈락이 중지가 되게 되면 자궁이 딱 수축을 하면서 혈류가 가는 거를 막아줘서 지혈이 딱 돼야 되는데요. 이런 딱딱해져 있던 벽이 수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딱딱해져 있는 벽은 충분히 수축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서 이쪽에서 피가 좀 질질질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나야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생리가 나오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궁선근증이 있는 분들은 자궁이 커지는 거, 이것도 문제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리양이 많아지는 거,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세요. 생리양이 너무 많다, 나는 1시간마다 패드를 갈아야 된다, 오버나이트를 하고 입는 팬티 같은 그런 생리대 있거든요. 입는 생리대를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은 갈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과도한 생리양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하루만 하고 지나가도 출혈량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식으로 막 3, 4일 이렇게 가버리면 빈혈 생겨요. 굉장히 이제 출혈을 많이 하게 되면서 빈혈이 생기고 만성적인 빈혈에 시달리시고요. 생리양이 많은 것도 계속 불편하죠. 계속해서 생리대를 갈아줘야 되고 내가 케어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체력은 떨어지죠. 피가 그만큼 나는데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평소처럼 체력이 되지 않고 쉽게 지치거나 피곤해질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병원에 치료를 하러 많이 오시고요. 이렇게 생리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이럴 때는 생리통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생리양이 많아지는 만큼 이런 자궁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도 많아질 수가 있고요. 자궁선근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플 수가 있어요. 생리 기간에는 더 많이 아플 수 있겠죠. 자궁 벽 안에 그 자궁 내막 같은 세포들이 있는데 걔들이 작용을 하고 떨어져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세포들이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생리 기간에 더 많이 아프실 수 있고요. 생리양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생리양을 소화해 가면서 자궁이 수축했다 팽창했다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더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선근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일단은 피가 많이 나는 거, 이 상황부터 컨트롤을 해드려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레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피임을 위해서도 쓰지만 생리양을 줄이려고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궁선근증의 환자에서 첫 번째 치료예요. 제일 좋은 치료, 써봤을 때 효과가 가장 좋고 오래가는 치료예요.
그래서 저는 자궁성근증 때문에 피가 많이 나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는 미레나 넣는 거를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나는 몸 안에 뭐 넣는 거 싫다 혹은 시술이 좀 무섭다라고 하셨을 때는 먹는 약으로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먹는 약도 호르몬제의 일종이지만 이런 생리량을 확 줄일 수 있는 이런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좀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서 생리량을 줄이는 거. 생리량이 줄어들면은 일단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하던 빈혈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내 몸에서 이제 충분히 철 공급을 해주면 철분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혹은 이제 철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몸 안에 이제 피 만드는 거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 늘려놓은 상태에서 피가 많이 나지 않게 그렇게만 케어를 해주면 우리가 뭐 적당한 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빈혈이 심하게 되지 않게.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또 장점이고요. 또 피가 많이 나지 않으면요, 아픈 것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출혈량이 많은 것 때문에 아팠던 부분, 그거는 많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생리통도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미레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성근증이 있으면 생리량이 많고 그로 인한 심한 생리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레나를 넣어서 생리량도 줄이고 생리통도 줄이고 이런 효과를 보겠다. 이런 게 좋은 치료인 거죠. 그래서 생리량을 줄이는 치료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런 생리량을 줄이거나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생리량이 많은 것만이 생리통의 원인이 아닌 거죠. 자궁성근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리기간에 심해질 수도 있지만 생리기간 아닌데도 만성적인 하복부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생리도 안 하는데 뭐 매일매일 아파요. 좀 더 아프다, 좀 덜 아프다 차이지 매일매일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럴 때는 이제 진통제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해봤을 때 조절이 잘 되고 그래도 이제 생리량이 줄고 생리통이 줄고 해서 나는 그래서 살만하다 하시면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컨트롤이 되지 않고 어떤 약을 쓰고 미레나를 쓰고 이래 봐도 생리량이 너무 많고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혹은 생리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지속적인 출혈이 자꾸 생긴다. 이랬을 때는 자궁 적출하는 거를 고려를 하게 돼요. 자궁 성근증에서는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근종만 딱 뽑아내고 그 자리를 봉합을 해놓으면 그냥 약간 누덕누덕한 자궁이지만 어쨌든 자궁을 잘 보존하면서 혹만 드러내는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성근증은 벽 자체가 두꺼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절개를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생리통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으로 절개를 하고 그 부분만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제 자궁 전체를 수술하실 거를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방법도 있고 자궁 그 경부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자궁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남겨두고 나머지 윗부분 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부만 절제를 하는 방법 이거를 추천드리기도 하거든요. 자궁 전절제의 장점은 뭐예요? 자궁 전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자궁 경부암이 생긴다든지 자궁 내막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리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완벽하죠.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요. 질 끝에 자궁 경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성생활을 할 때 굉장히 느낌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자궁 경부에 문제가 없다 하셨을 때는 자궁 전절제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젊은 분이라면 특히 자궁 경부는 남겨놓고 절제를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랬을 때는 좀 폐경되고 난 후에 질 건조증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성생활에도 비교적 좀 적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 체부만 문제잖아요. 지금 성근증이 생긴 거는 자궁 생리를 하는 부분, 체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면 충분히 생리를 안 하게 되고 생리통도 없고 당연히 생리 안 하니까 피가 나는 것도 없고 생리통 없겠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 성근증을 근종처럼 성근증만 절제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는 하기가 힘들고요. 하려면은 자궁 이제 반 정도를 절제하는 자궁 아전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자궁 경부에 대해서 이후에 뭐 암 검사도 하기 싫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절제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첫 번째 치료는 이런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아프고 불편하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모든 장기가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기능이 없다고 잘라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아무 영향을 안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기 다 낳았으면 자궁 절제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그랬는데 성생활에도 중요하고요. 폐경된 후에 몸 상태를 좀 유지하는데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절제를 하지는 마시고 좀 남겨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수술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고 버텨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 성근증이 있어서 자궁 그런 통증이나 심한 출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특히 미레나 강추하는 시술이거든요. 꼭 부작용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근증인 분들은 넣어드리면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